그래서 이원종이라 하고요. 오늘 사실 금융하고 이제 머신러닝 관계된 토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학교에 온 지는 한 이제 4년 반쯤 됐는데, 학교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늘 한 번씩 거쳐가는 걸 저도 상당 기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래는 백그라운드가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하고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교수가 된 다음에 그냥 궁금한 걸 제가 지금 4년 반째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토픽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건 제가 많이 안 봤던 섹터들이 쭉 있는데, 이런 인더스트리 섹터들이 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궁금해가지고 뭐 에너지 뭐 또는 뭐 다른 다양한 데가 있는데 쭉 그런 데를 좀 훑어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하필이면 또 금융 쪽에 잘하시는 분들하고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걸 귀동냥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NFL DL 그 파이낸셜 섹터라고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이쪽 분들한테서 늘 듣게 되는 질문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으로 돈 벌 수 있냐? 주식시장은 이걸로 평정이 되느냐? 늘 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벌고 계시겠죠. 답이 아닌 거면은 딴 일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드레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쪽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던 자료인데 그거를 좀 고쳐서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할 거고요. 근데 이제 NFL 티어리라는 걸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많이들 인용하는 논문인데 사실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은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되게 유명한 논문이고 한 97년 정도에 나오고 6,000번 이상 인용된 논문인데, 논문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막상 읽어보면은 일단 읽기가 너무 어렵고, 이해를 하고 나면 오히려 또 내용이 되게 심플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재밌는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논문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좀 이 발표 성격하고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예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전을 던지는데요. 뭐 앞이 나오기도 하고 뒤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뒤가 나오면 0을 적고 앞이 나오면 1을 적습니다. 그래서 01, 01을 적어요.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결과를 쭉 적으면 여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00111, 00111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나올까를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셋업 자체를 옵티마이제이션을 봅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다음번에 나올 거를 찾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거치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0하고 1을 맞추는 거고, 뭔가 주식 시장 문제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과연 어제 오늘 오르고 내리고 그랬는데 과연 내일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런 문제죠. 그래서 논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되게 심플한데, 첫 번째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그냥 랜덤하게 0하고 1을 찍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은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인데, 다만 위에 보시면 111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111이 나왔을 때 그 다음번에 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1이 나오면 그 다음에 0을 찍는 룰을 하나를 애드한 거죠. 다른 때는 랜덤하게 하는데 일단 111을 보고 나면 그 다음은 0을 찍겠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누가 짰다 그러면은 뭔가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자주 봤다. 이게 또 발생을 할 것이고 발생을 하면 0이 또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기법을 쓰는 거겠죠. 다른 알고리즘은 그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111이 나왔는데 나는 그때 1을 또 찍겠다. 나머지 경우는 똑같이 랜덤하게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알고리즘은 정말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끝도 없이 많은 룰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인간은 상당히 창조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말 크죠. 이 논문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되게 많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룰을 정해가지고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과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게 논문의 취지고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뭘 것 같으세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딱 봐도 찍어도 이런 경우에 답이 S면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답은 노고요. 불가능하다는 게 답이고, 물론 이제 문제를 어떻게 셋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예제를 생각해 볼게요. 두 개만 봤어요, 숫자를. 저 검은 숫자에 해당되는 거. 00만 봤는데 그 다음에 0을 찍을까 말까. 1, 2를 봤는데 그 다음에 뭘 찍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근데 앞에 두 개에 해당되는 게 가능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게 다 바이너리인 경우에 적어보면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찍는 것도 0 아니면 1을 찍어야 되니까 그 모든 컨비네이션은 다 합쳐봤자 8개밖에 안 됩니다. 그 8개 다 리스팅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빨간 건 제가 찍는 거고요. 검은 건 여태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00을 봤을 때 0을 찍는 알고리즘이 있고 1을 찍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과연 누가 더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00 아까처럼 시퀀스를 놓고 보면은 00이 많이 나왔냐 많이 나왔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00도 발생할 수 있지만 10도 발생할 수 있고 11도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 비율을 보시면 비율이 똑같아요. 이 8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율이 다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00 다음에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00 다음에 0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비율로 발생하는 예제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전체 가능한 프로블럼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무슨 알고리즘을 짜도 앞에 뭐가 나왔으면 뭘 한다는 어떤 알고리즘 다 짜도 그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건 0하고 1이 확률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도 개인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걸 정말 수학으로 다 문제를 디파인하고 쭉 증명을 합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문제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 알고리즘의 베네핏이 생기는지 개인이 생기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이나 프로블럼 스페이스가 이렇게 유니폼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개인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 라는 게 논문의 요지예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이 많은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조금 더 포멀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00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11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00, 11, 10, 01이 전부 다 유니폼하게 같은 비율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00이 많이 나오는 문제였다면은 그거에 대한 특화된 어떤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어요. 00, 0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였더라면 그걸 안다면 그래서 내가 푸는 문제라는 게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진지를 알면은 그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짤 수 있고 그러면 퍼포먼스가 확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000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00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짠 알고리즘은 그게 맞을 때는 가정이 맞을 때는 잘 되는 거지만 틀렸을 때는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심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그림이 뭐냐면은 이 문제 타입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종류 알고리즘들의 퍼포먼스가 다 다른데 랜덤하게 찍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타입 오브 프로블럼이 많이 바뀌어도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아요. 특별히 잘 푸는 문제도 없는데 특별히 막 심각하게 망하는 문제도 없어요. 왜냐면 항상 비슷하게 찍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overall expected performance는 물론 다 똑같지만 근데 그냥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잘하는 것도 없고 아주 못하는 것도 없고 근데 뭔가 특화된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111일 때는 0을 찍겠다라는 방식으로 특화된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걸 정말 그거에 맞는 문제를 풀 때는 퍼포먼스가 확 좋아지지만 대신 그렇지 않은 문제를 풀 때는 퍼포먼스가 확 나빠져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다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한 게 논문이고요. 그래서 논문이 이제 가지는 임플리케이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늘 푸는데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짜가지고 이렇게 풀고 있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 외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knowledge라는 부분이 있는데 000이 주로 발생을 한다 안 한다. 내가 푸는 문제는 어떤 타입의 문제다. 내가 푸는 데이터 도메인의 이런 데이터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잘 됐다 이런 knowledge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knowledge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특화된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거고 퍼포먼스가 더 좋은 거고 대신 그 knowledge가 빗나갈 때는 리스크가 되게 커지는 거죠.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상당히 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논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knowledge하고 데이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데이터 안에 있던 정보가 있고 데이터 안에 없던 정보가 있는데 데이터 안에 없던 정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보통 우리가 가설이죠. 이런 건 보통 이렇게 하면 잘 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거를 사용하는 게 정확하게 이 논문에서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말 그게 맞고 잘 알면 좋은데 안 그러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금융 쪽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그냥 조금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게 knowledg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늘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늘 문제를 캐글 문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푸시는 것들 중 하나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트라이를 해보는데 늘 비슷한 것들을 본인이 경험상으로 가장 잘 됐던 것들을 계속 다시 트라이를 하시죠. 예, 왜냐하면 인간이 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본인이 주로 억세스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런 알고리즘들이 보통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거라는 가정을 세우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정확하게 날리집니다.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뉴럴 넷을 쓰네, 또는 SVM을 쓰네. 이 문제는 보통 그냥 리니어 모델 쓰면 끝나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날리지예요. 그걸 데이터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금융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걸 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필드에 계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이제 아는 선후배분들을 만나면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퀀트라고 그러죠. 퀀트 또는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본인들만의 룰을 정해놓고 그걸 소프트웨어로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그 룰이 딱 맞는 순간에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검증이 되셔서 서바이브 하신 분들은 그 룰을 정말 말이 되게 쓰고 계셔서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게 룰이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리스크를 테이크하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고 손을 놓으신 거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알고리즘 그 그림으로도 딱 설명이 되죠. 상당히 많은 타입의 문제가 있는데 자주 안 발생하는 문제지만 가끔 가다가 경기가 바뀌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해칭을 잘해서 버티신 분들이 여태까지 오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들도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걸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자기만의 룰을 만들었대요.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 룰을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사람들하고 쉐어 안 하고 그 룰이라는 게 근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딱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게 type of problem이 발생을 한 거죠. 그걸 검증을 한 거죠. 내가 정의한 내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 knowledge가 상당히 맞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이렇게 적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봐보면은 머신러닝 전혀 안 쓰세요. 그런 분들 얘기해 보면은 머신러닝도 안 쓰고 본인이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도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어쨌든 내 룰은 맞아요. 나는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반드시 성공하는 되게 중요한 룰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하세요. 개인적으로 그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건 도메인 엑스퍼트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걸 봐와서 그거의 특성과 나울리지가 상당히 강하신 분들인 거죠. 정확하게 사용 가능한 나울리지 부분을 사용하고 계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뭐 복잡하게 돌리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고 룰 베이스로 몇 줄을 써놨어도 그게 정확하게 나울리지 디스크립션이면은 상당히 말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더 적어놓은 거는 이제 뭐 딥러닝도 나오고 그러면서 알고리즘들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knowledge라는 게 이렇게 experience라든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도메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데이터 자체에서도 사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많이들 하신 게 데이터에서 보통 하시는 게 피처 엔저닝 요즘은 잘 안 하시지만 옛날에 많이 하시던 시절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나한테 문제가 떨어져서 뭐 슈퍼바이즈가 됐든 뭐가 됐든 떨어졌는데 그 문제 자체를 놓고 데이터를 되게 열심히 보면서 패턴을 찾거나 피처를 뽑거나 넣느냐는 어떤 이퀘이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예, 그거 자체도 그 안에서 패턴을 보면서 프리퀀트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knowledge를 extract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인베딩 같은 경우도 데이터 자체에서 뽑는 건데 다만 내가 풀려는 문제 하나가 아니라 보통은 이거는 문제 데이터셋의 도메인이 정해져 있죠. 랭귀지 데이터라든지 뭐 주식이면 또 주식 데이터 있을 수 있겠죠. 사람 관계된 거면 사람에 관계된 데이터가 셋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관계성과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을 잘 정하는 거죠. 트랜스퍼 러닝도 비슷한 얘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나울리지하고 데이터로 나눈다는 게 이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디바이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나울리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이제 적어놨는데 예, 보통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하면 보통은 다 휴리스틱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그걸 내가 오랫동안 쳐다봐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한 줄 알고리즘을 썼든지 이퀘이션을 썼든지 그걸 쓰는 거죠. 써가지고 알고리즘에 피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 원래 보고 있던 그 예제를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건 내가 진짜 열심히 쳐다봐 보니까 111이 정말 자주 튀어나온다. 그래서 111이 얼마나 자주 튀어나오는지 자체가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카운트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피처라고 부르고 인풋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알고리즘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피처 엔지니어링도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클래시컬한 오래된 얘기인데,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전혀 다뤄지지 않는 토픽인데요. 이거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피처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용했던 알고리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사용했던 게 있기 때문에 러닝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러닝 모델이죠. 사용했던 모델들이 잔뜩 있는데 그 모델 중에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트라이 해보면서 잘 되는 거를 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보통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봤자 세상에 있는 문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다 커버가 안 돼요.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잘 나오지만 마지막에 좀 더 잘하려고 그러면 역시 뭔가 한 끗이 부족해요.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도메인에 내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하면은 나만이 아는 지식에 해당되는, knowledge에 해당되는 거를 뭔가 다른 걸로 변환해서 넣기 시작했었죠. 그거를 이제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은 알고리즘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펑션 스페이스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펑션 스페이스 안에 포함이 안 됐거나 또는 포함이 됐어도 결국 내가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잘 찾아가지 못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휴리스틱스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피딩을 직접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가장 이펙티브한 방법이었죠. 예, 계속 발전해 온 게 발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딥러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피처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어떤 룰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본인만의 룰셋을 찾아서 그 룰셋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피처 엔지니어링 이게 학문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이유가 이 위키에 있는 건데 전혀 디파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테스팅을 해보고 해본 다음에 적용을 해본 다음에 데이터에 좀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쓰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의 아이디에이션 프로세스와 거의 비슷한 폼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문제라든지 도메인에 대해서 문제,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프로세스인 거죠. 예, 이건 이제 밑에 있는 것도 금융 관계된 분들이 쓰시는 단어들인데 뭐 리즘이라든지 팩터 모델, 모멘텀 이분들도 다 룰이 있더라고요. 주식 시장에서 잘 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란 무엇인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룰셋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룰셋의 일부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뭐 캐글은 잘 아실 텐데 캐글도 늘 봐보면은 뭐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캐글 했던 사람들이 결국 내리는 결론은 나는 뭘 했다 설명하는 거 보면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앙상블이죠. 늘 두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의미 없는 경쟁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에 요만큼 거의 이미 끝난 숫자를 요만큼 더 잘 나오게 하는 시합을 하고 결과는 상당히 또 랜덤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서 등수가 매겨지는 시합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숫자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것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상당히 레이버 인텐시브할 수밖에 없고요. 잘 되면 좋긴 한데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한 문제를 안 보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knowledge 뽑아내는 거고 지금까지 다 설명드린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힌튼 교수님이 이제 그 콜세라 수업 가르치는 걸 저도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힌튼 교수님이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힌튼 교수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거 다 옛날부터 있던 얘기죠, 사실. 직접 근데 슬라이드에 봐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셉트론 설명하면서 퍼셉트론은 왜 어떻게 만든 건가 이걸 설명하면서 핸드 코드 웨이트라는 이름을 딱 써놔요. 그래서 아예 뭔가 사람이 완전 휴리스틱하게 여러 가지 뭔가를 프로세싱해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뭔가 숫자를 프로세싱한 거를 히든 레이어에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결국은 문제를 푸는 거죠. 퍼셉트론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개념들이 다 나와 있고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트레이닝이 안 된다 했죠.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 트레이닝이 되는 거 이상으로 running the weights going into the hidden units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작업이나 도메인 엑스퍼트만 할 수 있던 거에 해당되는 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 시절부터 다 있었던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 있던 고민이죠. 그러다 시절이 바뀌어서 이제 딥러닝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딥러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딥러닝의 이론적인 가장 중요한 근간은 any function fx를 모델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어떤 러닝 알고리즘, 러닝 모델과 다르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fx에 대한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fx가 가능하다가 증명이 가능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것인데, 다만 좀 이상한 거는 이게 트레이닝이 잘 안 되기도 했었지만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근데 보통 이게 fx가 모든 fx가 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결국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노운 파라미터를 진짜 많이 집어넣어놓고 100만 개 단위로 넣어놓고서 알고리즘을 돌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런 알고리즘들은 다 트레이닝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알고리즘들은.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많이 넣고 커패시티라고 그러죠. 이 모델의 커패시티가 상당히 크고 파라미터에 대한 플렉서빌리티도 상당히 큰 알고리즘인데 문제없이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못 봤던 데이터에도 적용해보면 답이 나오는, 제대로 나오는 걸 했던, 나온 게 되는 첫 번째,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연구 토픽이죠.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답이 뭐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대충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걸 증명한 논문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거리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거부터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딥러닝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모든 fx가 가능하기도 한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fx가 좋은 fx를 찾아가거든요. 내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것을 찾아가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고로 이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 스태틱스 러닝 티어리도 그렇고 NFL 논문도 그렇고 이 논문들이 이 이론들이 설명을 할 때 알고리즘이 클래스 오브 모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클래스 오브 모델이라는 건 예를 들면 SVM인데 뭐 어떻게 돼서 파라미터들을 정하면 되는 거면 사실 파라미터를 뭘 정하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가 다 정해진 하나의 모델. 그거는 딱 하나거든요. 그냥 원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사실 클래스로 정해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명을 쭉 한 거거든요. 그런 게 몇 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뭘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경우도 여기 보여드린 그림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싱글 모델에서 파라미터가 정해지기 전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파라미터가 다 정해지고 나면 싱글 알고리즘이 돼버리는데 그 알고리즘은 결국 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화돼서 잘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못할 수밖에 없다. 에버리지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논문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클래스로 넘어가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그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파라미터 값이 뭔지에 따라서 이 선을 하나씩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게 선이 파라미터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풀 수 있는 타입 오브 프로블럼 잘 푸는 게 다 달라지는데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fx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떤 타입 오브 프로블럼이어도 어쨌든 그거에 해당되는 좋은 fx가 있으면 그 fx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거든요. 다만 정말로 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다른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또 바이어스에 관계된 얘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knowledge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knowledge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서 퍼포먼스를 잘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을 뭘 써야 되는가 그걸 잘 못하겠으니까 피처라는 걸 직접 밑에서 만들어서 피딩해가지고 내 도메인 나머지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시작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절에는 상당 부분이 알고리즘으로 넘어온 거죠. 왜냐하면 FX, 딥러닝 FX가 그 상당 부분을 흡수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피처라는 이름을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디파인된 아카데믹 월드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런 경우에 설명했던 그 피처라는 거는 결국 딥러닝에 가서는 결국 히든 레이어에 가서 인코딩되는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보통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같은 얘기인 것이고 그거 자체가 리프레젠테이션을 오토매틱하게 잘 정해지는 알고리즘이어서 이펙티브한 거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갖고 있던 다른 knowledge는 아니고 데이터 안에 있던 knowledge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스로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거죠. 예, 잘 정리해내서 그 안에서 뽑아내던 피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너럴 룰들을 잘 뽑아내서 내 non-linear function fx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뭐 조금 더 적어놨는데요. 예, 딥러닝도 뭐 그게 모든 fx가 가능하다는 거지 반드시 내가 원하는 fx로 간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트레이닝에 관계된 이슈가 사실은 가장 프랙티컬한 딥러닝의 이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내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나 다 아시는 게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컨볼루션을 쓴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바이어스를 거는 방식이죠. 알고리즘에. 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이런 컨볼루션 스트럭처를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트레이닝 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걸 만족하는 그 컨스트레인트 만족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답을 찾다 보니 내 문제하고 잘 맞는 FX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딥러닝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 중에 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초가 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런 종류 논문들입니다. 뭔가 이런 종류 데이터 또는 이런 종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그걸 돌리면은 많이 좋아지더라. 비슷한 문제를 풀고 계시던 모든 분들이 갑자기 점핑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다 지금 설명드린 맥락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제일 좋다라는 개런티는 전혀 없어요. 데이터 문제는 전혀 이런 개런티 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하려고 그랬던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파이낸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자체의 특성과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 있는 피처와 나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디테일을 다 무시하고 뭔가 나레지에 해당되거나 패턴에 해당되는 걸 잘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틀림없이 들어가서 큰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인 것 같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 파이낸셜 데이터의 경우에 그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나레지가 무엇인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그걸 이미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뭐 딥러닝 썼든 안 썼든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죠. 이거 딥러닝 북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앞쪽에 나오는 예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적어 왔습니다. 이거 숫자 계산해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그냥 원래는 이 테레비 화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이거 그냥 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여러 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으나 막상 슬라이드에 올려놓으니까 한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회색 선이 안 보여요. 근데 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게 1000 바이 1000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안에 픽셀이 100만 개가 있죠.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조그만 테레비 해상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픽셀 사이즈를 어순만 해도 갑자기 100만 개의 픽셀이 있고 100만 개에 대해서 얘가 가까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255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게 0에서 255 중에 하나 가능하니까 256까지가 있고요. 두 번째 픽셀이 또 0부터 255가 가능하니까 또 256이 있고요. 그 조합을 생각하면 두 개의 곱셈 만큼 있죠. 그래서 256의 2승이 되고요. 세 번째 픽셀 생각하면 3승이 되고요. 4승이 되고요. 쭉 넘어갑니다. 쭉 그래서 100만 개의 픽셀에 대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256에 100만 승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이 모양이라는 거는 이미지라는 거는 256에 100만 승계만큼 디스팅트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상당히 큰 숫자죠. 이 상당히 큰 숫자 중에 과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화면이란 거는 도대체 몇 개쯤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책에는 이제 숫자를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숫자 적어놓으면 되게 상당히 와닿습니다. 250에 100만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많이 하는 게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더 많네 적네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죠. 예, 그냥 숫자 자체 말하는 건 절대값은 의미가 없으니까. 예,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예, 상당히 큰 숫자가 되고 이 숫자 중에서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의 포션이 다 합쳐봤자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미한 거죠. 정말 미미한 거죠. 예, 그래서 이미지 문제라는 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비율이 차이가 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데이터 안에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들 안에 구조가 너무너무 강하고 이제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매니폴드라고 그러죠. 예, 구조가 너무 강하고 그 knowledge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주 약간만 뽑아서 써도 개인이 엄청난 거죠. 아주 기본적인 딥러닝 얘기입니다. 뭐 이미지가 됐든 랭귀지가 됐든 자, 이렇게 되고요. 이미지 랭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퀘스천은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식 같은 거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무턱대고 이런 저런 훌륭한 리절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식 시장이나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그 안에 그 데이터 안에 이런 스트럭처라든지 나레지가 도대체 얼만큼이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쭉 들어본 바로는 금융 쪽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이런 스케일로는 당연히 없고요. 이런 스케일이 문제가 아니라 좀 리즈너블하게 상당히 뽑아서 쓸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뵌 적은 없어요. 예, 그런 거 알고 계시면 꼭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이제 조금 정리를 랩업을 하면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그 잘하는 선배님이 미국에서 좀 오래 일하시다가 시리팀에서 일하시고 그러시다 오셨는데 그분이 저보더니 한다는 말이 블랙홀이라고 다들 이 연구만 한다고. 원래 하던 연구는 다 상관없고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이 연구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도 딴 얘기네요. 요거는 사실 여기 적어놓은 건 뭘 적어놓은 거냐면 요거 조금 원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약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뭔가 풀려는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 풀려는 문제를 잘 디파인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을 연구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 시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적어도 이쪽 분야에서는. 자기가 원래 풀려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풀려던 문제 대부분은 버리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갑자기 뭔가 트릭이 뭐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새로운 기법이 나와서 그러니까 knowledge에 해당되는 거를 정확한 알고리즘에 꽂은 거죠. 꽂았는데 기존에 그걸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딱 정확하게 어떻게 임플리먼트 하면 되는지 그 바이어스를 어떻게 모델에다 걸면 되는지를 사람들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알고리즘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 알고리즘을 적용할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다니는 게 이제 순서가 된 거죠. 그래서 연구라는 게 문제에 맞춰서 연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요. 인디펜던트하게. 근데 연구 결과가 미닝풀하게 나오면 그걸 적용할 때를 찾아가는 순서가 지금은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뵙는 분마다 이거 막 고민하시는 거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푸는지 저도 모르고 그거 풀려고 노력하시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그거 풀려고 사람 뽑고 그러지 마시고 연구 이것저것 잘 되고 있는 거 잘 쫓아가시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것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결국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결국은 knowledge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 데이터 시절에 knowledge 부분을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던 걸 뽑아낼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이걸 손으로 하던 시절에는 그냥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도메인에서 20년, 30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결국 그 엑스퍼트가 되고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인 건데 지금은 시절이 약간 바뀌어서 그거보다는 그렇게 했던 거를 다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조가 나왔으니 그 구조 안에서 그게 되는 거를 찾아내고 또는 남들이 찾길 기다리든지 기다렸다 그걸 잘 사용하든지 그런 순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이낸스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랩업을 하면요. 첫 번째 파이낸스 쪽 보고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게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도 물론 데이터가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많습니다. 근데 뭔가 하려는 태스크에 관계된 데이터를 잘 생각해 보면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도메인을 가도 되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나마 좀 적은 데가 메디칼 이미지 이런 쪽, 그 진단하는 쪽 같은 데가 비교적 왜냐면 그 진단을 늘 하고 계시고 이미지하고 그 결과하고 나중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신지 이런 결과하고 잘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데이터 오거나이즈만 잘해가지고 그거를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게만 만들면은 정보 데이터 자체는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같은 데도 가보면은 뭐 정말 뭐 많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그런 도메인들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고 다른 많은 곳들도 뭔가를 새로 공장 같은 경우도 새로 질 때는 뭔가 그걸 설계를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데이터 잘 뽑히게 만들 수 있으니 그걸 잘해보자라는 정도고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데이터로 뭘 한다고 그러지만은 제한이 너무 많아요. 원래 이걸 목표로 제대로 설계했던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생긴 것들을 사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파이낸스 쪽은 사실 풀려고 하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파이낸스 쪽 정말 누구나 다 비슷한 문제를 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투자를 잘해서 돈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라는 간단한 명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온갖 데이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다 데이터는 정말 제한 없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동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이게 딥러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자를 딥러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저한테는 무리가 있는 게, 첫 번째 이거는 프레딕션 문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레딕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아주 작은 플레이어면은 이것도 공통적으로 금융 쪽 계신 분들한테 이제 배움을 받은 것인데, 내가 작은 플레이어고 내가 돈을 투자를 얼마 안 하면 내가 개인 투자자거나 아니면 펀드가 되게 작으면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고 사람들이 그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레딕션 문제가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갑자기 내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투자를 하는 순간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프레딕션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 안에 어떤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만 문제냐? 이건 시장 자체가 결국 트레이드한 결과를 가지고 가격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도 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걸었던 패스인 것 같은데 수학적인 관점 또는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서 금융이 아닌 분야에서 연구했던 분들이 금융 쪽에 들어왔다가 얘기를 했다가 많이 깨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경우들이 다 이거를 다 숫자로 보고 모델링 하신 분들이 많이 깨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얼핏 봐본 바로는. 반면에 이제 금융 쪽 계시는 분들은 이걸 그렇게 봐야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행동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과연 그 팩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오로지 숫자 문제로만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숫자적인 것들도 해결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근본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한 프레딕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는 봐보면은 어떤 아주 강한 특징이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울리지를 뽑을 만한 아주 강한 특징이 있었더라면 그걸 뭐 딥러닝으로 뽑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누군가가 어떻게든 찾아서 뭐라도 뽑아 먹고 있었겠죠. 예, 그거에 맞춰서 누가 투자를 하는 순간에 그 부분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누구나 다 그걸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그 룰을 사용해도 더 이상 돈을 그 룰이 깨지니까. 그래서 아까 그 NFL로 생각하면은 타입 오브 프로블럼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다이내믹하게 막 움직이는데 과연 근데 이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어떤 타입 오브 프로블럼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실제로 그걸 항상 잘 뽑을 수 있는가라는 거는 타입 오브 프로블럼이라는 걸 뽑았을 때 근데 결국은 그거의 결론을 뽑았을 때는 답은 보통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던 많은 룰들은 상당히 단순한 룰들이에요, 사실. 이런 경기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계속 돈을 집어넣으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모멘텀에 관계된 얘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관계된 룰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패턴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그 흑백 화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숨은 부분들에 국지적으로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시스템 트레이딩 여러 가지 룰셋을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면서 개인을 내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큰 스케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딥러닝처럼 이렇게 피처를 잘 잡아주고 나울리지를 잘 잡아주는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과연 매크로하게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겠죠. 다만 그게 얼만큼 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사실 검증이 되면 될수록 아마 그 패턴이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기술을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되고요. 다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항상 모든 분들은 사실 이런 걸 질문할 때는 yes 아니면 no의 답을 듣고 yes면은 나도 그걸 해야겠다고 노면은 저 사람들 저기 시간 낭비하고 있네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세상에 있는 엔지니어 문제 중에 그런 건 없거든요. 이것도 아주 제 생각엔 천천히 계속 변해 나갈 텐데 과연 지금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이것도 여기 네이버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더 파이낸셜 계시던 분들한테 얘기를 하던 건데 작은 임프루먼트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테크닉이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계적인 기법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룰셋을 자꾸 휴리스틱하게 하는 거는 정교함이 부족한데 상당히 큰 그림에 맞춰서 뭘 뽑긴 했으나 정교함이 상당히 부족한 건데 이런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거는 정교함에 있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만큼 멀리 간 거기 때문에 가장 정교하게 그 숫자를 조절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어딜 가도 항상 개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조금 더 스트럭처하게 써먹을 부분이 조금 더 있는 도메인에 가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딥러닝 쓰면은 항상 조금씩 좋아져요. 예, 많은 문제에 있어서 별로 안 좋아졌다는 리포팅이 상당히 많이 되긴 합니다만 해당되는 문제에 조금 더 적용해야 되는 바이어스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술을 잘 적용하시면은 보통은 약간씩이라도 개인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너무 정말 모르던 knowledge를 찾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정교하게 뭔가 숫자를 조정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임은 틀림없고 파이낸스 쪽에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디시전들과 어떤 결과라는 게 그 파인한 거에서 결정이 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매크로하게 발생하는 일들, 상당히 내가 10%를 넘었냐 못 넘었냐 이런 에서 일들이 많은 결정들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옛날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절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기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정교함에 대한 어떤 어프리시에이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옆에서 보기에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할 일이 많은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주식시장을 다 비트하고 내가 골든 룰로 모든 걸 깬다가 아니라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온갖 부분들에 대해서 임프루브 할 게 많다는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이제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찾으면은 좋은 거죠. 옛날에 하던 방식에서 잘 못 보던 것들을 뭔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임프루먼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뭐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미지 랭귀지하는 우리 저기 딥러닝 소사이티에서 주로 보고 있는 문제가 아닌 모든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적용해 보는 거 이상으로 고민을 해본 사람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뭔가 더 큰 게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좋은 시절이고요. 요즘 이제 가끔가다 이제 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조금씩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근거한 우리 현재의 기술이라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에버리징을 하고 예, 그걸 통해서 근데 하필이면 알고리즘이 피팅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퍼티 좋은 프로퍼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온갖 옛날엔 해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아키텍처럴한 디자인을 통해서 임프루브하는 것들이 쭉 할 수 있는 것까지 갈 것이고 그것도 결국은 세상에 있는 문제 타입에 맞춰서 그 knowledge를 뽑아내는 것, 그걸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쭉 갈 것이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술로는 현재 지금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기법으로는 틀림없이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프루브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은 그 다음 번은 조금 더 큰 퀀텀 립이 와야 되는데 뭔가 큰 거를 또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풀릴 것 같다는 사인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구하신다는 분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했는데요. 뭐 오늘 저기 발표에 이제 좀 저희 김직원님께서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저기 인바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서 발표를 했는데 금융 관계된 데이터는 요 정도가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금융하고 겹쳐가지고 생각할 때 좀 중요한 토픽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연구는 이거보다는 다른 걸 좀 보고 있는데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게 왜 제너레이션이 왜 되는가 자체가 정말 재밌는 문제인데 이런 연구도 조금 하고 있고요. 레귤라이저 같은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걔들은 도대체 뭐라는 건가. 리프레젠테이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는 되게 많은데요. 특히 대가들이 했던 말이 많고 그걸 인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도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론적으로 증명된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또 갈 길이 정말 먼 길인 것 같고 하여튼 예, 그래서 오늘 뭐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뭐 파이낸셜 데이터 아니어도요. 그냥 캐글 비슷한 문제, 프레딕션 문제를 갖고 튜닝해 보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표를 드렸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